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29포인트, 0.60% 상승한 2075.57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4% 오른 686.3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연초 지수 하락을 초래했던 악재들이 서서히 걷히고 있습니다. 먼저 미중 무역 협상 합의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서 무역 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또 지난 4일이었죠. 이 한 경제학회에서 비둘기파적 발언을 내놓았던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또다시 통화 유연성 관련된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파월 의장 현지 시간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이코노믹 클럽 오찬 대담에서 지금은 이 인내심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통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다리면서 지켜보자, wait and watch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 경제 상황에 대한 악재들이 모두 다 해소되지는 못한 만큼 당분간은 이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파월 의장처럼 그냥 마냥 wait and watch 입장을 고수해야 할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마다 저희 히든스탁 정말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죠. 바로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고민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개인적으로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강태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희 두 번째 같이 하는 시간인데 지난주에도 저희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오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처음이 어렵다고 벌써 이제 처음을 지나서 벌써 두 번째까지 이어졌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앵커님 아버님도 저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셨지만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데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역시도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럼요, 저 스스로 그럼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랑만큼이나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는 그만큼이나 그 이상의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은 더 좋은 종목들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준비한 종목들도 괜찮은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종목 상담까지 꼭 더 알차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마감 상황하고요. 이번 주 시장 정리부터 해볼게요. 코스피요. 오늘 2070선 회복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시장이 코스피가 2070선을 회복하고 말고 아니면 코스닥이 회복하고 말고를 논할 시장은 아닙니다. 지금 일단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무엇이냐. 현재 시장이 완전히 바닥을 다져주는가 못 다져주는가 봐야 되는 건데 코스피 같은 경우 현재 일봉 패턴만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양호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2016년도에 저점 대비인 저점 구간 1900까지 밀지는 않았지만 2000포인트 정도에서 방어가 들어와주면서 저점대죠. 저점대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차트를 만들어 봤을 때 우리는 이런 거를 단기적으로 이제 과대낙폭에서 쌍바닥 패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2150, 2130포인트 정도를 이제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시장이 이제 하락 추세 끝을 내고 상방으로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일봉 패턴만 보고는 양호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단 월봉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일단은 현재 120일 이동평균선대를 보면은 이게 현재 검은 선이죠. 이 검은 선이 120일 이동평균선대이기 때문에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코스피 시장이 한번 2008년도 우리 리먼 사태 때 한번 급락이 나와주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한번 횡보를 해주면서도 횡보라는 시장에서도 뭐합니까? 120포인트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120일 이동평균선대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금 시장에서도 120일 이동평균선대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을 노려볼 수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러다가 우리가 지금 시장에 조그만의 악재만 나와준다 하더라도 이 120 이동평균선대 지금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안전제일이에요. 정말로 안전제일 뭐 보호 장비를 많이 착용해도 잃을 수밖에 없는 게 주식시장인데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의 기술적인 보조 지표를 봤을 때는 지켜줄 수 있는 것이 하방에 120일 이동평균선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 자리대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면은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1,500 정도까지는 저점대 구간까지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1,000포인트까지도 열려 있는 게 코스피 시장이기 때문에 일봉상 추세는 굉장히 양호하고 단기적인 접근은 허락을 하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월봉상 추세가 좀 위험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너무나도 믿지 마시고요. 현재 시장에서 비중을 찍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패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라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코스닥은 어떻게 보세요? 코스닥 일단 코스피랑 다르게 코스닥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보고 싶어요. 코스닥은 좀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싶은 게 분명히 동일합니다. 코스피 시장도 근데 비슷해요. 코스피 시장도 비슷한 게,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게 일단은 저점대를 방어해주는 것이 코스닥과 굉장히 이제 동일하다라 볼 수 있겠어요. 현재 과거의 저점대인 뭐 650포인트 정도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한번 이탈했다가 650포인트대에서 저점대를 만들어주고 시장의 상방을 잡아주는 구간. 그러면서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700포인트대를 뚫어낸다라고 하면 강력한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인데 오늘 입장에서 코스피랑은 다르게 코스닥 시장이 정확하게 60일 이동평균선대를 안착하는 게 보여줬습니다.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돌파를 시도하다가 지금 완전한 돌파가 아니라 좀 저항에서 딱 맞아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다고 하면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오늘 60일 이동평균선대를 갭으로 띄워버리면서 안착하는 모습.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시장이 장중에 좀 밀렸었죠. 장중에 시장이 밀리는 와중에서도 60일 이동평균선대는 무너뜨리지 않았다라는 점. 정확히 꼬리를 달았다는 점 봤을 때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와 다르게 조금 더 이제 안전한 저점대를 잡아주고 있다라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봤을 때도 이제 코스피와는 다른 게 무엇이냐고 하면은 저점대에서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점대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봐준 구간이 코스피와 다르게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돼 있느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방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그 하단 추세를 이미 깼어요. 이 자리가 이제 우리가 하단을 연결했을 때 한번 찍어주고 깬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 이 자리 때 약 2130포인트대를 돌파 못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무너질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거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대로 봐준다라고 하면은 어떤 패턴이 나와주게 되냐고 하면은 과거에 돌파하지 못했던 600포인트입니다. 600포인트대를 돌파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돌파가 나와주고요. 동시에 돌파와 함께 시장이 밀지만 600포인트대를 무너뜨리지 않는 모습. 그렇다는 건 이건 뭐냐? 한번 원바닥을 파동을 한번 쳐주고 투파동 쳐주고 4,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으로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코스닥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적어도 이게 기술적인 분석만 본다도 적어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헤드앤숄더라고도 하죠. 저점에서 지금 한 방 상방으로 쳐주고 그 다음에 하방으로 빼주고 쳐주고 빼주고 그렇다는 건 그 다음 이제 가줄 자리는 최소 못해도 750에서 800포인트 구간까지 가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코스닥은 상방 추세로는 일단은 잡았다. 여기서 헤드앤숄더가 아니라 추가적인 우상향으로 이어가면 더 좋겠지만 분명히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800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라가주면서 어깨 하나를 더 만들어주고 무너뜨리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조금 더 집중해서 투자를 하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하고요.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태호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세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오늘 5.94%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일별 시세 보면은 뭐 그렇게 딱히 뭔가 두드러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거든요. 이 종목 특징주로 가지고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오늘 특징주를 2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2가지 종목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집중하라고 조금 가지고 온 겁니다. 뭐 특징주란 게 꼭 급등해서 특징주는 아니고요. 세원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어제 히든 종목으로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히든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오늘장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했다라고 하면은 한 12%, 한 10% 정도 구간의 수익 구간까지 올랐을까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고 하면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과대 낙폭 이후에 올라오고 있는 종목. 지금 주가가 과거에 5,600원에서부터 이제 빠졌던 종목이 이제 상방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뭐 한다? 만약에 고점대를 뚫어낸다라고 하면 신규 대파동을 다시 한번 대파동을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다고 하면 세원 같은 경우도 월봉을 본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뭘 해주냐고 하면은 과거에 한번 고점대 돌파를 시도하다가 무너졌다가 한번 시장이 무너지면서 이탈이 나오면서 속임수 이탈을 넣어주고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 그리고 정확하게 이동평에서 3,000원대를 저항대로 만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공략해야 될 건 과대낙폭주. 지금 시장에서 과대낙폭주는 꼭 매매를 하셔야 된다. 계좌에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잡아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세원이 분명히 이렇게 세원을 수소차 관련된 수혜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최근에 이제 풍국주정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풍국주정이라는 종목을 수소차로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올라가도 문제인 게 내가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은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하면은 뭐 그러다 갑자기 악재가 떠서 무너진다. 그럼 내가 물릴 자리는 지금 정확하게 마이너스 50%까지도 물릴 수 있는 자리가 이런 풍국주정이라는 종목이고요. 분명히 풍국주정도 급등하기 전에 뭐가 나왔다?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60% 정도 이 파동을 만들어주고 과대낙폭을 만들어주고 주가를 다시 끌어올렸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매매해야 될 자리는 풍국주정 역시도 뭐 이런 자리보다는 과대낙폭 폭에서 반등을 주는 구간,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이 최고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세원 역시도 지금 이제 과대낙폭 이후에 돌리는 자리, 풍국주정과도 지금 패턴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과대낙폭 관련된 종목들을 꼭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한번 살펴볼까요? LVMC 홀딩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도 히든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 어제도 특징주로 다뤄주셨는데요. 오늘 4.19%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진단해 주세요. 예, LVMC 홀딩스 같은 경우도 분명히 제가 지난주 히든주로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됐던 종목이고요. 분명하게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꾸준하게 보다시피 우상향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구간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13% 내지 14% 정도 작은 수익률밖에 내지 못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작은 수익률이 이제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LVMC 홀딩스 역시도 차트를 보면요. 정말로 재밌어요. 3만 원대까지 갔던 종목이 1,600원까지 완전 바닥까지 떨어진 종목이고요. 지금 동시에 엄청난 거래량이 터뜨려버리면서 뭐합니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버리면서 돌파를 시도하던 종목이 돌파를 못 해주고 여기서 뭐가 나와준다? 돌파가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요. 이제 수급만 붙어주고 거래만 더 터뜨려준다라고 하면은 LVMC 홀딩스 역시 뭐 한다고 했습니까? 과대낙폭 이후의 대파동. 지금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꼭 눈여겨보셔야 돼요. 적어도 내 계좌에 분명 말씀드릴게요. 내 계좌의 과거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이 넘어가는 종목은요. 꼭 하나쯤 과대낙폭주로 들고 있어도 괜찮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종목에 들고 가시면 안 됩니다. 분명 말씀드릴게요. 올라가는 종목은 정해져 있고요. 올라가는 테마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우리는 올라가야 될 테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테마에서 아니면 올라갈 업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업종에서 과대낙폭주들을 찾아낸다라고 하면은 시너지 효과로서 더 큰 수익을 더 빠르게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정리와 함께 특징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성적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A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산업 가지고 오셨는데요. 매수일 1월 3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3,500원인데요. 최고가 수익률 10.3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좀 아쉽네요. 앞에서는 좀 빨간불 켜다가 오후 들어서 하락하면서 마감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요때를 놓치지 않고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또 가져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 지금이 솔직히 뭐 매수할 수 타이밍을 좀 보고 있고요. 좀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 진짜 저는 오늘 수소폭탄을 들고 던지고 싶을 만큼 증시에다가 진짜 투척을 하고 싶을 만큼 수소차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가져야 될 상황에서 진짜 너무나도 빠르게 못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그런 말이 있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도 결국엔 거북이가 우승하는 거고요. 느린 만큼 더 크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주식에선 조급함 필요 없다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평화산업 역시도 지금 뭐 수소차 다 똑같다 했죠. 고점대 돌파를 시도하다가 지금 오늘 역시도 돌파를 시도하다가 돌파 시도 못했어요. 근데 어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뭘 말씀드렸느냐? 현재 지금 이제 하방 패턴을 이제 캔들로 연결해 본다라고 하면은 완성됐어요. 이제 이 자리대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중으로서 분명히 승부가 날 겁니다. 돌파가 나오면서 강력한 파동이 나와주느냐? 주식은 너무 간단해요. 주식은요 올라가거나 빠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
돌파가 나오면서 강력하게 올라가 주던가 아니면 강력하게 무너지던가. 그럼 여러분들 뭐 하면 됩니까? 어차피 내가 지금 매수한 가격대는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2,600원 정도란 매수 가격이 굉장히 양호한 가격이기 때문에 손절가만 타이트하게 2,500원 정도로 잡아주신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뭐예요? 적어도 만약에 제가 봤을 때 돌파가 만약에 나와줬을 때 지금 매수가 대비 손절가 4% 잡고 목표가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면은 20% 정도의 목표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자리다. 꼭 홀딩 하셔가지고 손절가만 유의하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홀딩 전략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볼게요. SPO셀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1월 7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4만 원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요 종목이요. 말씀해 주시고 나서 계속해서 파란불을 켰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 목표가까지 쭉쭉 갈까요? 이 종목도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SPO셀 역시도 수차가 이제 수혜주죠. 자, 분명히 SPO셀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얘도 그냥 간단해요. 얘도 지금 이제는 다 왔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 분명히 보다시피 20일 이동평균선이 밑에서 따라와 주고 있죠. 이런 상태라고 하면은 얘도 20일 이동평균선도 아마 다음 주 중으로 현재 아마 다음 주 중으로 3만 원 구간 정도쯤에서 완성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면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터치를 해주겠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반등이 나오든지 다음 주 화요일에 날아가든지. 그럼 얘도 이제 너무 간단해요. SPO셀 역시도 뭐합니까? 주봉상에서도 이미 터치해줬고 주봉상도 이제 이번 주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 딱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주 정확하게 주봉이 이제 또 터치해준 구간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수호차는 다음 주부터 계속 뭐 다음 주 미뤄진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든 가면 되는 겁니다. 뭐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수호차 분명히 간다 말씀드리겠고요. SPO셀 역시도 지금 현재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이제 찍어 누르는 자리, 이 20일 이동평균선대를 찍어 누르고 반등이 못 나온다 싶으면은 정리를 하시고 반등이 나온다 싶으면은 다시 4만 원까지 크게 우리 으쌰으쌰해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 쪽으로 해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AS까지 해봤고요. 이제부터는요, 저희가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의 고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우리에게 행복한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보석 같은 종목일까요? 지금부터 냉철하게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요.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럼 먼저 문자 상담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네, 벌써 많은 분들 정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자, 어느 종목 볼까요? 첫 번째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입니다. 테스. 매수가 14,000원에요. 비중 100% 가지고 계십니다. 올라갈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테스 오늘 장 초반에는 빨간불 켰지만 이내 파란불을 켰고요. 11,850원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오늘 계속해서 조금 몇 거래일째 상승했긴 했는데 오늘 파란불 또 키니까 좀 놀라셨을 것 같고 또 100%나 가지고 계시는 게 더 심장이 두근두근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맞아요. 비중을 100%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거 너무나도 위험한 매매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중을 100% 이거는 무슨 그 도박꾼이에요, 도박꾼. 주식을 있어서도 저도 실제로 100%까지 매매를 하진 않고요. 많이 담아야 50% 정도로 이제 리스크 대응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테스 같은 경우 참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 얘는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우리나라가 반도체 실적이 받쳐줘야지만 올라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 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이상이 테스가 우상향해야 될 이슈는 없다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최근 반도체 시장 역시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역시 중국한테 따라잡히고 있다. 삼성전자의 이제 실적 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만큼 반도체 시장이 지금 단기적으로 호황기를 누리고 상승할 확률은 굉장히 적다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라
테슬라라는 종목을 테슬라라는 종목에 대해서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희망이 없다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이제 뭐 전문가기 때문에 너무 희망이 없는 얘기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희망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현재 테슬라라는 종목을 매수한 자리 자체는 나쁘지는 않아요. 현재 지금 이제 과거에 이제 저점대를 찍고 한번 쭉 상방으로 올려쳤던 자리에서 다시 하방으로 그리고 현재 10,000원 정도쯤에서 이제 저점을 찍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봉상 패턴을 본다 하더라도 이제 현재 이 10,000원 정도 과거에 이제 상승 파동을 가지고 오기 직전 자리가 여기죠. 과거에 상승 파동을 가지고 오기 직전 자리가 돌파 시도하다가 못 해주고 그다음 돌파 한석해 갔습니다. 첫 터치가 왔기 때문에 이 10,000원대를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하면 두 번째 반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 반등이 나왔을 때 적어도 탈출을 하시라. 제가 봤을 때 테슬라라는 종목을 가지고 가셔서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 내 계좌를 바꿔보겠다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는 테마주 매매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 이미 조선소라든지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뭡니까 반도체 시장이 어느 정도 다 따라잡힌 상태입니다. 가치 투자가 너무 힘든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확히 1년 전부터 강조했죠. 우량주를 포기하시고 스몰캡 저가형 종목으로 가는 순간 내 계좌는 확실히 달라질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자 상담 알아볼게요. 정말 많이 보내주시고 있는 필링크도 보이고요. 뉴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7,280원에 매수하셨고 3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뉴로스 오늘 3.43% 눌리면서 7,030원에 마감했거든요. 어제 종가가 7,280원이었어요. 그러면서 어제 7.85%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바로 이렇게 많이 떨어지니까 더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유로스 같은 경우도 실제로 뭐 수소차 관련돼 있는 수혜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로스도 동일해요. 자, 보면은 뭐가 문제냐고 하면은 지금 유로스도 수소차 종목들이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으냐? 이렇게 고점대 딱 고점대를 만들어 놓고 돌파를 지금 시도하고 돌파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차 중에 미코라는 종목도 있어요. 미코라는 종목도 본다라고 하면은 계속 뭐 합니까? 고점대 만들어 놓고 돌파를 못 하고 있죠. 국유일제지 볼게요. 국유일제지 보면요. 고점대 만들어 놓고 돌파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평화산업 어떻게 됩니까? 고점대 만들어 놓고 돌파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이 고점대에서 일부러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찍어 누른다라 볼 수 있어요. 특히나 뭐만 수소차 모든 종목들을. 그래서 유로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7,500원대만 돌파해 좀 된다라 보고 싶은데 현재 제가 얘기했다시피 대다수의 수소차 종목들이 다음 주에는 지금 차트가 완성이 된다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그게 맞다라 보고 있는데 이 유로스라는 종목 역시도 지금 이제 돌파 나와 주는지 봐야 되고 좀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은 너무 고점에 잡았다. 실제로 유로스 같은 경우도 제가 MTN TV방송이라든지 보시면은 과거에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 소개를 한번 시켰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때는 너무 고점이다 좀 말씀을 드려주고 싶고요. 6,500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차피 현재 자리에서 물량을 모아가면서 돌파해주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7,500원대를 돌파해준다라고 하면 8,000 목표가로 보시면서 홀딩하시는 전략 가지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 만나보는 사이에 전화 상담도 끊이지 않고 신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뵐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제가요, GS 글로벌을 한 8월 달쯤에 네. 3,400원 주고 한 20% 비중입니다. 네, 3,400원에 20% 가지고 계신다고요? 예, 그 당시에 살 때 실적이 뭐 좋다 그래가 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강태훈 전문가께서 직접 상담해 주실 거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너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GS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지금 매매를 하셔가지고 보니까 조금 손실 구간에 있어요. 아, 손실만? 예, 예. 손실이 조금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시청자님께서는 GS 글로벌을 뭐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매매를 하셨는지 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 예, 그 당시에 저는 밖에 일도 많고 이러는데요. 예? 어떻게 그날 비도 오고 이래가지고 안에서 이걸 내봤습니다. 예. 보니까 그 뭐 2분기 최고 실적이라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살 때 뉴스인가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얼른 샀지요. 뭐 큰 기업이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사고부터는 내 떨어져가지고. 그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이 GS 글로벌이란 종목이랑 실적 때문에만 매매를 진행했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예. 왜 하필 그때 실적이 봐가지고 실제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제일 의미가 없는 이슈가 뭐냐고 하면요. 실적 관련된 이슈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실적이 좋아질 거 예상하면은 이미 실적이 나오기 전에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나왔을 때는 이미 이때는 재료가 소멸이라 보셔야 되고요. 동시에 뭐 또 실적이 갑작스럽게 이제 뭐 실적이 좋아져가지고 뭐 주가가 급등한다. 그래도 거기서 보통 한파동 나고 끝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증시에서 제일 건드려서는 안 될 게 실적 공시가 나왔을 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몰라가지고 조금 이제 그랬던 게 있고 다만 지금 보니까 이제 GS 글로벌이라는 종목 자체가 어차피 시장 빠지면서 빠진 폭이 뭐 비슷해요. 그리고 지금 손실 구간이 다행히 보니까 뭐 한 마이너스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0%가 뭐 작은 손실폭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큰 손실폭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또 보여주고 싶은 게 GS 글로벌이 참 재밌는 게 지금 GS 글로벌 차트가 보이시죠? 예, 보이네요. 이 차트를 보면요. 지금 이제 생각나는 차트가 뭐 해야 되냐면 지금 코스닥 차트를 봤을 때 어때요? 바닥 좀 많이 내려왔네요. 아니죠. 잘 봐서 시청자 잘 보세요. 예. 저점대 급락이 났다. 저점대 급락이 나왔다가 저점대를 어떻게 해요? 지금 코스닥 차트가 높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서 횡보가 들어온 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그렇네요. 60일 이동평균선을 뚫어냈어요. 예. 그리고 코스피 역시도 이런 패턴이 동일한데 지금 GS 글로벌이 본다라고 하면 방금 제가 보여드린 차트랑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조금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GS 글로벌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은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좀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GS 글로벌은 뭐 어떤 이슈를 기대하지 마시고 네. 지금 뭐 어차피 지금 시장 흐름대로 올라갔다 빠졌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이 매수한 단가가 그렇게 무리가 되는 단가는 아니에요. 딱 그 위에 있는 고점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안정화만 되고 좀 상승 추세 잡아준다. 그러면 3,250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가도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만 올라와주고 좀 여유롭게 기다리시고 다만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차피 손실이 좀 커요. 그 만약에 부담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낮추시고 대신에 2,400원을 만약에 이탈한다. 그럼 추가 매수하신 거 무조건 손절하시고 그리고 최대 손절가는 2,200원으로 잡으시고 목표가는 한 3,400원에서 500원. 그러니까 약수익 나오면 이런 종목은 버리고 다른 더 좋은 종목을 갈아타실게요. 그럴까 예. 예, 이해되시죠?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님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아무래도 강태훈 전문가님의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첫 페이지를 넘어서 두 번째 페이지까지 꽉꽉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종목 볼까요? 뉴로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네, 그 V1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매수가 27,400원에 비중 40%입니다. 전문가님의 진단을 듣고 대처하고 싶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V1텍 오늘 10.08%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손실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또 희망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최근 상승세가 좀 보여요. 이 종목은 좀 희망이 있는 종목일까요? V1텍 같은 경우도 뭐 과거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수혜주로 좀 올라가준 종목이긴 한데 V1텍이 오늘장에서 이 주가가 급등했던 게 정확한 이슈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V1텍의 분기 실적에 따른 기대감이 좀 있지 않나 예상을 해보고 있어요. 아까도 방금 통화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만큼 의미 없는 공시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V1텍이 지금 이제 단기적인 종목 자체의 이슈를 기다리는 건 조금 애매한 상황이지만 조금 제가 방금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봤을 때 괜찮은 건 뭐냐고 하면은 과거에 첫 상장되면서 뭐합니까? 과거에 이제 상장되면서 최고 하단
최저점대를 깨지 않으면서 지켜주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자리가 V1택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는 게 굉장히 높다는 건데 좀 아쉬운 거는 현재 V1택이 25,000원대에 분명히 매물 저항대를 만들 겁니다. 왜? 과거에 이제 지켜주던 구간이 25,000원대고 지켜줬다가 무너졌다가 지켜줬기 때문에 25,000원대가 지금 이제 저항대가 거의 형성이 되셨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 25,000원대를 뚫냐 못 뚫냐가 제일 중요한 상황이고요. 2만원, 지금 현재 2만원이 아니죠. 현재 지금 17,5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 끝까지 들고 가보시고 단기적으로 25,000원대를 뚫어내느냐 못 뚫어내느냐 보시면서 목표가는 3만원. 3만원 정도를 좀 돌파한다 싶으면 빠르게 처리해 버리시고 3만 원이 과거에 있던 저점에 있던 뭡니까? 저항대 다시 형성되어 있죠. 그 3만 원대를 돌파 못 한다라고 하면 차익하는 걸로 해서 25,000 단기 목표가 그다음 목표는 3만 원까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다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볼게요. 저 이 종목 꼭 보고 싶었어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강태훈 전문가님, 아난티를 매수가 9,660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경협주 언제까지 갈까요? 계속 가지고 가도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난티 오늘도 11.18% 상승하면서 27,8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약 300% 수익인가요? 근데 계속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사람이 올라가면 기분은 좋은데 또 언제 또 뚝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거든요.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지금 아난티라는 종목이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일단 수익은 굉장히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고요. 우리가 제일 우리나라 명언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이제 사람의 인간의 욕심은 끝이었고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난티 같은 종목 역시도 지금 상승 추세 가지고 오는 관점에서 지금 추가적인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제일 큰 이슈가 뭐였냐고 하면 이제 짐 로저스라는 이제 뭡니까? 투자의 규제죠. 우리 이제 과거 잘 아시는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런 분과 함께하는 짐 로저스가 아난티 사회 이사로 선임이 되면서 북한에 대한 이 지원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 착각을 하신 게 있는데 짐 로저스가 아난티에다 투자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아난티 사회이사고 북한 경제라든지 북한 시장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셔야 될게요. 짐 로저스는요. 과거에 중국 시장이 굉장히 저평가됐을 때 중국에 투자를 했고요. 베트남 시장이 저평가됐다 생각했을 때 베트남 시장에 투자를 했고요. 저평가 시장에 투자를 하지 짐 로저스가 미쳤다고 아난티 지금 여기다 지금 300% 올라가는데 투자하고 있겠습니까?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지금 아난티는요. 짐 로저스를 통한 이미 이슈는 부각이 됐고 여기에서 올라타고 있는 건 철저히 개인들이다. 오로지 짐 로저스 최대 수혜는 아난티라고 생각하고 올라탄 건 개인들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게 무너진다라고 하면 개미 지옥이 될 거고 개미 무덤이 될 거라는 겁니다. 차라리 남북 기업주를 끄고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남북 기업주들이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더 갈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짐 로저스 역시도 투자를 하는 저평가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종목을 찾아야지 이미 300% 500% 올라간 거를 추격한다. 이거는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일단 차익 구간만 잡아드릴게요. 어차피 이제는 신고가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지금 어디까지 목표가로 본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욕심을 내지 마시고 5일 이동평균선, 종가상 5일 이동평균선대를 못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전량 차익을 하시고 다른 종목을 찾아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전화 연결 진행해 볼게요. 어떤 고민이 도착해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궁금하신가요? 예, 저기 새원이요. 네, 세원. 예,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2,800원에 10%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강태훈 전문가께서 직접 상담해 주실 거예요. 아무래도 전문가님 방송을 보고 매매를 하신 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세원이라는 종목 지 매수가가 정확하게 왠지 오늘 2,800원에 10%라고 하면 왠지 오늘 매수하신 느낌이 강력하게 드는데 혹시 맞으신가요? 아니요, 저 10월 26일 날 했어요. 10월 26일, 12월 26일. 예. 크리스마스 이후에 갭 떴을 때 매수했구나. 예, 일단 그때 세원이라는 문화가 종목 자체는 제가 계속 설명드렸는데 어제도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도 설명을 아까 방금 방송 시작에 설명드렸는데 이제 혹시 시청자님께서 세원이라는 종목을 매수한 이유는 혹시 뭐세요? 여긴 이제 저는 수소차 관련주인 줄 알았는데 또 아니라고도 하고 제가 솔직히 우리 전문가님 설명을 잘 못 들었어요. 방송에서. 일단은 세원이라는 종목 자체가 최근에 이제 수소차 관련주로 못 보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안 보시는 사람들의 입장이 뭐냐고 하면은 과거 네. 수소차 이슈로 갔어야 되면 2018년도 이때 상반기 한번 텄어야 됐어요.
근데 이때 상승을 못하고 이 이후에 상승했던 게 이때 최대주주 지분 양도 이슈 때문에 올라갔던 거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원이 수소차 관련된 이슈가 아니다라 보고 있는데 세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에서 없던 종목이 최근에서야 부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수소차가 어디에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수소차를. 현대차에서 투자를 하고 있죠. 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거의 시장제인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이 혹시 뭐 하시는 회사인지는 아세요? 잘 몰라요. 인터플렉스가 과거에 이제 이 그 300%, 400% 파동이 올라갔을 때 이 이유가 뭐였냐고 하면요. 애플 아이폰의 부품을 공급하면서 아이폰과 함께 이제 인터플렉스가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애플보다도 더 크게 애플이 300%, 400% 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터플렉스가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고 올라간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 실제로 현대차가 수소가 제일 잘 간다 하더라도 현대차가 상한가 가고 점상 가고 2연상, 3연상 못 날아갑니다. 뭐가 가냐면은 현대차를 통해서 수소 부품이라든지 수소 관련된 이 사업을 같이 하는 기업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원이란 건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 왜 제가 이걸 얘기했느냐. 세원이 이제 검색해보시면요. 당장에 나와요. 세원이란 종목을 뉴스로 그냥 검색해보셔도 뭐가 나오느냐. 현대차라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7조 투자 현대차 그룹이 어디 있습니까? 현대차에서 개발한 수소차 관련 공조 시스템에 대해서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라 분명히 보이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느냐? 현대차를 통한 수소차 관련된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은 다만 현재 3,000원대 고점대 돌파 매물을 다 소화 못한 과정이기 때문에 상방으로 들지 못하는 거지. 이 3,000원대를 뚫어버린다고 하면 분명히 말씀드린 게 저는 상방으로 열린 자리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손절가만 좀 타이트하게 잡고 한 2,250원 정도 손절가만 잡으시고 3,000원 돌파 분명히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행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볼게요. 강스타님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하트도 많이 오고 있고요.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데 계속 하락하네요. 라면서 호텔신라 85,000원에 20% 가지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그리고 장단기로 꼭 진단 부탁합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시점도 잡아주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 호텔신라 오늘 1%대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7만 원대 가격권을 지금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 손실폭이 크셔가지고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까도 계속 오늘 문의를 하신 분들 다 동일한 것 같아요. 실적이라는 거 실제로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나 제일 중요한 애들 뭐냐면요. 사상 최대 실적 얘기하죠. 사상 최대 실적이었던 기업이 실적이 한번 삐끄덕대면 그건 바로 하한가 가는 거고요. 그건 바로 급락의 지름길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적을 보고 매매하는 사람만큼 정말 조금 아쉽게도 좀 답답하신 분은 없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적을 보고 매매하는 거 진짜로 그냥 내가 실적을 보고 매매하느니 그냥 급등한 종목 보고 그냥 찍는 게 더 낫다. 그냥 수급 분내 단타하는 게 훨씬 더 내 계좌에 도움이 된다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홀테신라는 손실권이 좀 아쉽긴 하지만 홀테신라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이게 우량주의 특징입니다. 우량주가 뭐가 특징이냐? 한 번 상방으로 올릴 때는 상방 계속 올라가요. 근데 한 번 하방으로 빼면은 절대 상방으로 올리기가 힘들다. 특히나 상방으로 올리는 데 있어서 2년, 3년이 아니라 5년, 10년 동안 상방으로 못 올리고 가는 종목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나마 과거 이제 차트만 봤을 때는 7만 원대가 지금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줘야 될 자리예요. 그래서 종가 7만 원대 꼭 지켜주는지 보시고요. 아직까지도 하방 추세에서 뭡니까? 하방 추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얘가 이 자리 현재 하방 추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방으로 내리뻗을 겁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공간이 있죠. 공간이 있는 만큼 이 사이에서 횡보 예정이 굉장히 커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이 호텔신라는 아마 8만 원 정도, 이 흐름이라고 하면 8만 원 정도에서 단기 고점대 맞고 다시 하방으로 빠지는 게 굉장히 커요. 지금 8만 원대를 8만 원 위로 올라온다고 하면은 좀 비중 축소를 해 나가시면서 정리를 하시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 테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테마주들을 통한 빠른 순환매를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다시 한번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볼게요. 계속해서 하트가 쫑쫑쫑쫑 오고 있고요. 그 아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칼
31,000원에 15%꼭 진단 부탁합니다. 라면서 강태훈 전문가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도 메시지가 왔네요. 한진칼 오늘 2.07% 상승하면서 29,550원에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매수하시고 쪽쪽 빠져가지고 더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좀 살펴주세요. 일단은 뭐 주식 자체가 손실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 뭐 걱정을 할 거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참 이 히든스탁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많은 분들이 우량주라든지 좀 이제 뭐 시총이 좀 큰 종목들을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상담해 주는 게 좀 많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우량주든 저가형 종목이든 상담 자체를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좀 말씀해 드린다라고 하면 한진칼도 동일합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도 얘도 지금 뭐 지배구조 개편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했던 그런 이슈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이 종목 지금 보면 시가총액 1조가 넘어가죠. 시가총액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보면은 그냥 팔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월봉상 패턴을 봤더니 차트가 너무 이쁩니다. 월봉상 패턴을 봤더니 과거에 있던 이 고점대를 돌파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이제 이슈를 가지고서 강력하게 장대 양봉 세워주죠. 그러면서 현재 자리에서 찍어주는 구간이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패턴이 잘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찍어주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35,000원대 고점대를 뚫어내느냐 못 뚫어내느냐. 뚫어낸다고 하면 신고가 랠리를 쓸 수 있고 못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무너지면서 연봉상까지 갔을 때는 뭐 쌍봉으로서 맞아 그냥 죽어버리는 패턴이 나와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홀딩을 하세요. 지금 자리는 굉장히 이쁜 자리고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 월봉이 이쁘기 때문에 당장 하루 이틀 일주일 가지고선 크게 상승 기대하기 어렵다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장기적인 관점을 홀딩하시고 27,000원 적립가 단기 목표가 35,000원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자 게시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호랑나비 흥국 좀 봐주세요 라면서 왔네요. 7,450원에 비중 40%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흥국 6,830원에 오늘 3.53%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어제는 더 컸네요. 10% 가까운 하락폭이 보였어요.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유머로 저희를 또 웃게 해주시고 계시긴 하거든요. 우리 마지막이니까 더 한번 상담해 주시겠어요? 제가 요즘 이 히든스타 금요일 방송 나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네. 예전에 우리가 이 개그 모 프로그램에 수다맨이라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제가 이 수다맨처럼 정말로 활력 있게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 많이 하는데 요즘 컨디션이 안 받쳐주다 보니까 좀 많이 상담 오해 못해드려서 죄송한다 말씀 좀 드리겠고 흥국도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시장에 여러분들이 강조했던 게 뭐가 있냐고 하면은 흥국은 우리가 인물 관련되어 있는 정책적인 테마주예요. 근데 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019년도의 테마 중에 이 정책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이슈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폴더블폰, 수소차, 제약바이오 최근에 또 다시 핑크퐁을 통한 뭐 아기상어라든지 아니면 중국 발수회라든지 다양한 이슈가 있을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일 비중을 찍으면 안 되는 게 정책적인 모멘텀을 가져가는 종목이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인물적인 이슈를 가지고 가는 종목들이 뭐예요? 이 정책적인 테마주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지금 시장에서 정책주들이 크게 못 간다는 거는 아마 이번에 단기적인 파동을 주고 죽으란 게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죽는 건 상관없습니다. 왜? 제약바이오, 수소차, 폴더풀 이런 것들이 다 물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올라올 거예요. 이번 연도 안에든 몇 개 다시 올라오는데 이 지금 정책주들이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이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게 전당대회가 끝나면 다음 정책주 이슈 받을 때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2년이라는 시간. 그러면 적어도 흥국 지금 잘못 물려버리면 2년 동안 그냥 홀딩 하셔야 돼요. 과거에도 이 정책주들이 무서운 게 뭐냐고 하면은 제가 실제로 제 아는 지인 얘기해드린다고 하면요. 과거에 이제 그 정책적인 이슈를 가지고 모나미를 매수했다가 물렸습니다. 마이너스 40%, 60%까지 갔다가 정확하게 4년을 버텨서 다음 정책주 이슈 받을 때 탈출했어요. 흥국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흥국도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여기 이 정책적 이슈 끝나면서 무너진다라고 하면요. 다시 원래 주가 가치 5천원까지 떨어질 겁니다. 그럼 언제 올라가느냐? 최소 1년 뒤에 다시 올라가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싫다고 하시면 지금 자리에서는 적어도 자르신 게 낫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흥국 역시도 지금 추세는 일단 단기 추세는 이탈했습니다. 22평대 못 지킨다고 하면 좀 위험한 자리. 현재 주봉상 그나마 이제 정고점 지켜준 자리 봐야 되기 때문에 6,500원까지 보세요.
분명 명심하세요. 6,500원 무너졌는데 홀딩하다가는 내가 4,000원까지 빠진 상태에서 2년을 가져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00원 최대 손절가로 잡으시고 빠르게 다른 종목으로 복구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 히든스탁의 하이라이트죠. 히든 종목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정말 보석 같은 종목 주셨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주목해야 할 히든 종목이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힌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켰던 거랑 동일합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린 게 코스닥, 코스피가 뭐라고 했어요. 코스닥, 코스피가 분명히 과대 낙폭이에요. 이미 지수 자체가 과대 낙폭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은 과대 낙폭주다는 거 분명히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고 온 종목 역시도 최근에 이제 짧은 수익이지만 앞으로 더 큰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LVMC 홀딩스 한번 차트 보고 가도록 할게요. LVMC 홀딩스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 과대 낙폭이라 했죠. LVMC 홀딩스도 차트를 보고 간다라고 하면 완전 과대 낙폭위에 추세를 돌려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 이런 데서 지금 한 15%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났다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원이라는 종목 역시도 과대 낙폭 이후에 주가를 돌리는 구간에서 지금 살짝 수익을 보고 있는 구간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 역시도 첫 번째 힌트 마이너스 80% 정도의 과대 낙폭이다. 적어도 내가 빠질 구간보다 올라갈 구간이 더 높다. 주식이라는 건요, 내가 5%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마이너스 50%를 감소하는 게 아니라 50%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마이너스 5% 손실을 감소해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면서, 첫 번째 힌트는요, 마이너스 80% 정도의 이미 과대 낙폭 종목이다 라고 좀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힌트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두 번째 힌트는 참 재밌는 게요. 자, LVMC 홀딩스 볼게요. LVMC 홀딩스는 제가 이제 차트 다시 볼게요. 미안해요. 자꾸 차트를 잡고 해서. LVMC 홀딩스 같은 경우 제가 그때 한번 힌트를 드렸을 때 이 차트를 쫙 보여주면서 10년 만에 최대 거래를 했습니다. 10년 만에. 2010년부터 2019년, 뭐 정확하게는 9년 만에죠. 뭐 9년 만인데 뭐 최대 거래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들고 온 종목은 더 대단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게 20년 만에 최대 거래다. 분명히 주가가 상장된 이래 20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년 만에 최대 거래라는 거는 아마 그만큼 의미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예상해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자, 기억하세요. 20년 동안 버림받았던 종목이 20년 만에 누군가가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여기서 끝낼 것인가? 마이너스 80% 과대 낙폭과 함께 20년 만에 끝낼 것인가? 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힌트까지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여기까지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놈이 뭔 종목 들고 온 거야. 강태공이 뭔 종목이 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테마입니다. 남북경협. 남북경협 테마고요. 분명히 말씀드린 게 아까 뭐라 했습니까? 짐 로저스가 정신 나갔다고 이미 500%, 400% 상승을 안 한 티를 찍고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짐 로저스도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북한에다 뭐예요? 광물이라든지 자원개발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저평가를 찍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뭐예요? 아직까지 수혜를 받고 올라가지 못한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건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단기 이동평균선대를 정배열로 돌려내면서 주가 급등 직전 시그널까지 나와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80%의 과대 낙폭에서 20년 만에 최대 거래량, 그리고 뭡니까? 남북개혁 관련된 이슈 완전 저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남북기업 최대 수혜주는 아마 이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 예상해보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는 사실 강태공은요, 낚시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마치 신만이 같으세요. 굉장히 오랫동안 잘 자라고 잘 묵혀있던 종목을 잘 캐서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죠? 오늘 금일 종목은요, 다들 이제 아실 거예요. 뭐 제가 말 안 해도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TV 방송 끝나시고 이제 온라인 방송 통해서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이제 불타는 금요일, 여러분들 지금 불타는 금요일 이제 뭐 쉬어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내 계좌가 박살났는데 잠자면 뭐 합니까? 잠도 안 올 겁니다. 그냥 저와 함께 이렇게 웃고 떠들면서 그냥 금요일 마지막 야간 방송을 웃고 즐기면서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종목 공개와 함께 사람 사는 이야기나 해보자고요. 자, TV 방송 끝나고 온라인 방송에서 찾아오신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거에 대한 것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태훈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 보기 배너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요. 강태훈 전문가님의 과대 낙폭 플러스 남북 테마 시너지를 노린다라는 테마로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강태훈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태훈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